국제정세로 시끄러운 가운데 볼턴이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에 위협이 될 만한 폭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이건 뭐 동맹관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틈날 때마다 방위비 인상이다, 주한미군 철수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자주 국방하던지 해야지 이건 무슨 돈에 미쳐서 맨날 돈 타령이 나고, 솔직히 주한미군 방위비 정도면 핵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또 핵 도미노 현상이다, 자국의 영향력 축소다, 핵무기는 절대 못 만들게 합니다. 한국은 무슨 맨날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트럼프 보좌관 시절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존 볼턴이 최근 NHK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에서도 손익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동맹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관계에 대해 모두 금액 논의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계산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동맹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방위비 부담이 균형 맞는 지불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 철수 위험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는 주일 미군 재류 비용 부담뿐 아니라 무기의 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주둔 비용 외에 장비품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볼턴은 일본에서 내년 3월 방위비 분단 협정이 만료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의 의견 불일치를 부르는 것은 선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상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정말 미군을 철수시킬 리스크가 있다,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일본의 주일 미군보다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잠자코 있다는 것이지, 만약 재임에 성공하게 될 경우 또 방위비 문제는 불거질 것이고, 이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 철수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연일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역제안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오히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역제안을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익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이란 글에서 현재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0,000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정신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련해선 미국이 러시아의 불성실과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중거리 미사일 전폐 조약을 깨고 이를 동아시아에 재배치하려고 모색 중인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NF의 사거리는 북한을 넘어 러시아 극동과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단숨에 반중, 반러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시보다 훨씬 더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정세현 민주평통 자문회 수석 부의장은 워킹그룹이 없이도 한미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정 부의장은 워킹그룹이 없이도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며 비핵화 문제는 30년 넘은 문제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배신감 때문에 북한이 자기 수단을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될 뻔했다가 깨지고 될 뻔했다가 깨진 게 몇 바퀴를 돌았는데 남북관계에 연계시켰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워킹그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볼턴 회고록에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미국 내 매파, 군산복합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실무 관료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 계속 무기시장으로 한반도가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공격 방어 통합 도전기획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국의 미사일 역량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동맹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미군의 지휘 구조 체계와 기술 역량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동맹국과의 공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령 지휘 통제 체제를 공동 운영해야 하는데 각국마다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역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전시장도 아니고 사드 배치하고 보복당할 때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미국의 태도를 보면 주한미군의 미사일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최근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에서 국내 주한미군 부대와 주한미군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화되는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를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화비용 800억 원을 오염 원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반환된 ABC 구역 중 과거 RMMO였던 A구역 정화비용만 682억 원이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오염 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다이옥신을 비롯해 유류,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부 구역 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중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해 정화해 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은 그동안 확인된 여타 미군기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돼 있었으며 소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군들의 해이해진 군기강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부린 주한미군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 소란을 피운 외국인들은 오산과 군산, 대구 등지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입니다.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도 미군으로 신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들은 그전에도 해운대 LCT 건물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죽 난동 당일 미군 운전자에 의해 해운대 구남구 일대 교통사고 2건이 발생했고 한 명의 미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는 자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 때 장병들은 해외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국내에서만 이동하며 해운대로 몰렸습니다. 해운대 경찰은 폭죽 소동이 있던 날 오전부터 미군 방문 등으로 인한 폭행 시비를 차단하고자 95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죽 소동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상 해운대 해수욕장은 폭죽 금지 구역이 맞지만 폭죽 소동이 벌어진 구남로에서는 폭죽을 금지할 규정이 없기도 합니다. 경찰은 미군과 영사 간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었고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운대와 강안리 일대에서 마스크를 안 쓴 외국인이 마스크를 거부하다시피 하고 있어 딱히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데 아무리 봐도 주한미군 방위비는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협박하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자꾸 상황이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억지를 부리시네. 그리고 아니 솔직히 적든 많든 협상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서비스를 똑바로 제공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머문 자리에 기름이고 오염물질이고 더럽게 아주 그냥 범벅을 해놓고 가면 그거 누가 치우라고요.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오염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나와요. 하루 종일 똥만 싸도 그렇게 더럽게는 못 쓰겠네. 또 뭐야 불꽃놀이는 왜 사람한테 쏘는 건데요. 정신 나갔어요? 아주 군기가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따위로 군생활하라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나 군생활할 때 내 밑으로 들어왔으면 아주 군기강을 바로 잡아줬을 텐데 똑바로 합시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나 때는 한 달 월급 10,000원도 못 받으면서 했어요. 잘합시다. 짜증나기 전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